자, 이번에 새로 시작한 한자성어 끝장내기. 요즘에 한자성어 너무 모르고 또 애들 어휘력이 너무 엉망이야, 그치? 니네도 글 읽다 보면, 아유, 내가 이렇게 참 무식한가, 난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내가 너희들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점점, 한자보다는 영어를 많이 쓰는 세상이고, 또 학교 교육상으로도 한자를 강요? 한자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니네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국어는 어쩔 수 없이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 한자어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순 없어. 근데 뭐 그걸 또 니네들한테 그 한자어 그 자체를 외우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한자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한자 없습니다, 여기에. 한자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의 뜻과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한자 성어도 쉽게 익히고 그 한자와 관련되는 한자어도 쉽게 익히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첫 시간이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의지. 자, 의지.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이지. 그리고 여기 국어 점수 새로 고침이라고 해서 유튜브 이름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올릴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많이 없고 우리는 또 저기 독해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 아주 짤막짤막하게 해서 니네들이 잠깐 보면서 익힐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를 내가 알려줄게. 자, 여기 지금 보면, 오늘은 이번엔 의지하고 관련되는 한자 성어를 외울 거야. 그런데 한자 성어를 뭐, 그냥 그 한자 성어 네 글자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나와 있는 뜻하고, 이렇게 외우기를 하면 니네들이 있잖아. 너무 어려워. 또 고사성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이야기도 들어가 있잖아. 그런 거는 정말 정신이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네들한테 쉽게 배울 수 있게 중간 다리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 그 중간 다리를 통해서 그걸 암기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제 뜻을 익히면 되겠지. 그리고 한자 성어를 하다 보면 한자가 나오겠죠. 한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뭐 한문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뜻음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건데, 뜻음을 살릴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익히게 되면 훨씬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휘력도 기르고, 뜻음도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석이조, 일석삼조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일을 이루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한자를 보면 이 의자도 뜻의, 생각의, 지자도 뜻지, 생각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근데 뜻이, 여기도 뜻이고 이것도 뜻이잖아. 그러니까 뜻이지. 그지?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세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결심을 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걸 두 개나 썼으니까 얼마나 굳은 마음이겠어. 그지? 자, 그래서 의지는 이루려고 하는 굳은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뜻의자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참여할 건가요? 참여하지 않을 건가요? 동그라미 해오세요 할 때 참여 의사를 물어보게 되지. 그지? 그 참여 의사가 바로 뜻의자를 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의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사 선생님 할 때 병원에 가면 계시는 분들 있지? 그 의사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민의식. 우리 시민의식, 국민의식 이런 거 할 때 우리 시민들의 생각 그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시민의식 할 때 의자도 바로 이 뜻의자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뜻지자가 있는데 어, 애국지사라는 말 들어봤지?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목숨 걸고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한자 성어도 공부하고 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지사. 그게 바로 뜻지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애국지사 분들은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계시지.
그지? 그래서 올바른 일을 선택하시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마음, 그런 걸 우리가 지조와 절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지자도 뜻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추구하다, 추구하다, 그지? 나아가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다, 이런 말이 있지. 그런 말 할 때 지향하다라는 말을 쓰거든. 그때 사용되는 지자도 바로 뜻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의 뜻지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한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의지와 관련되는 한자성어 들어갈게요. 자, 오늘의 한자성어. 같은 주제를 가진 한자성어들을 같이 외워요. 이렇게 돼 있지. 사실 뭐 한자성어 한 개 한 개 외워도 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 개씩 많이도 하지 않겠습니다. 딱 세 개만 하겠습니다. 세 개를 딱 묶어가지고 같은 주제로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한자성어는 확고부동, 사생결단, 철두철미 이 세 한자성어입니다. 여기 세부적인 설명과 뜻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오늘 배울 한자성어 3개만 확인하고 내려갈게요. 자, 첫 번째 한자성어 확고부동입니다. 잠깐만 펜을 살짝 바꿀게요. 이거 왜 이렇게 가늘게만 나오네? 흉흉? 너무 가는데, 그지? 보통, 보통 이 두께로 하거든? 근데 이거 여기 왜 이렇게 가늘게 나오지? 자, 그러면 확고부동 들어가겠습니다. 확고부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확고부동은 무슨 단어들로, 무슨 한자어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구들확, 구들고, 안일부, 움직일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들확을 쓰는 단어들은 확실하다, 확정되다, 뭐 확보하다 이런 말 있지. 그래서 확실하다, 확정하다 이런 말을 이용해서 이 한자성어를 익히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들고는 고정.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딱 안 움직이게 하는 거 있지? 그때 이 고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완고하다. 우리 어떤 뭐 어르신들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실 때 우리가 완고하다라는 말을 쓰지. 그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완고하신 분은 누가 계셨을까? 어, 그치. 돌다리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창섭이 아버지. 그분 땅에 대한 신념이 매우 완고하신 분이었지. 그 다음에 고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정되어서 착 들러붙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들러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을 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안일부. 안일부는 다 알고 있어. 부정하는 거. no 하는 거지. 부재. 우리 부재중 전화할 때 이 부자 쓰죠. 그래서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거든, 제자가. 그러니까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부실. 우리 실하다가 뭐야? 실하다. 튼실하다. 속이 알이 꽉 찼다. 이런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비실비실비실 하면 아이고 저거 부실해가지고 어디다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때 그 부실의 부자도 안일 부자입니다. 자, 이제 움직일 동. 움직일 동자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지. 동작. 그지? 움직이다. 그 다음에 움직임, 그러니까 동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동선은 움직임을 하면 이렇게 그 장소가 이동되지. 그 장소 이동되는 그것을 쭉 선으로 연결할 때 우리가 동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물과 식물 할 때 동물도 움직이는 어떤 물체 이런 말이거든. 물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움직이는 것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동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만 식물은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때 동자도 움직일 동을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확고부동이라고 한 한자를 보았고 이 한자들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았어. 그러면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 올라가서 한번 해봅시다. 자, 확고부동이야. 확자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확자가 확정되다 이 말이지. 확실하다. 고자는 뭐라 그랬어? 고정되다 이런 말이지. 고정. 부동은 뭡니까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자, 그래서 확실해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한번 암기 포인트를 적어보면 확실하게
고정되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그지? 뭐가? 이거는 뭐가 생각이겠지. 생각이. 그지? 그래서 생각이 확실하게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튼튼하게 굳어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뜻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전에는 이렇게 튼튼하게 굳어 흔들림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 확자를, 고자를 조금 더 살려서 확실하게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뭔가 연상을 할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지지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한자성어를 좀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예술에 대한 그 의지는 확고부동하였다. 그래서 의지가 어떻게 흔들림이 없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최고가 되려고 확고부동의 자세로 노력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생결단입니다. 사생결단. 이건 발음은 딴이라고 나죠. 리을 뒤에 이렇게 그드브가 오면은 된 소리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한자는 죽을 그 다음에 살다, 서로 반대말이다, 그지? 죽고 사는 거. 그 다음 결자는 결정하다, 단자는 끊다. 뭐 이런 말인데, 자, 죽을 사자는 사망. 응.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사신은 뭐냐면 죽음의 신이야. 니네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 해골 얼굴 해가지고 큰 낫 들고 다니는 그런 죽음의 신 있지? 그게 사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사자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망자라고 하죠, 망자. 그 우리가 잠깐만, 저승사자는 뭡니까, 저승사자? 이 저승사자는 여기 나오는 사자하고 이 사자가 다릅니다. 이 사자는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심부름으로 영혼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존재가 저승사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사자는 죽은 사람을 말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단어를 만들어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으니까 니네 댓글에 뭐 이렇게 쓸 때 돌아가신 분 건드는 거 아니야. 그분들은 대응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이미 떠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사실 의미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비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역사적 인물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역사적 평가는 있으니까 그 외에 어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생명, 뭐 탄생, 그 생기발랄할 때 이 생자 많이 쓰지, 그지? 살아있는 기운, 그지? 뭐 새롭게 태어나게 탄생이고, 그 다음에 결단하다, 결정하다 할 때 이 결자, 우리 결이, 그래, 결심했어! 이런 거 있지. 이게 바로 결정하다, 결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학급회의 같은 거 할 때 의결, 뭐 가결, 미결,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표로 결정하잖아.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 우리가 표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결에도 이 결정하다 결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끊을 단자는 단절, 중단 이런 말이 있는데 딱 결정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하지 않고 딱 끝내는 거. 알겠지? 뭐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거지. 응. 그런 거 할 때 우리 단절, 뭐 중단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단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국가하고 국가가 외교 관계를 성립하잖아. 그런데 그 국가가 이제 전쟁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외교 관계를 끊을 때가 있거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단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죽을 살다 생, 결정하다 결, 끊을 단이라고 하는 한자와 관련된 한자어를 살펴보았고, 자, 이걸 이용해서 한자 성어를 한번 풀이를 해보면, 사자가 죽는 거지. 그지? 그지? 이게 죽는 거야. 그러면 이 생자는 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죽고,
사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야. 결단. 죽고 사는 결정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결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죽는 결정이야, 사는 결정이야. 그런 게 아니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게 사생결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사는 정도의 결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예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결단이란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자, 군사들은 적의 침입에 맞서 사생결단하고 싸웠다. 이번 일에 사생결단을 낼 각오로 뛰어들었다.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우크라이나 맞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수도를 떠난 게 아니라 나는 절대 여기 떠나지 않겠다. 대통령은 도망을 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탄복을 입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군인들을 자기 나라 국군들을 만나러 갔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보자 이런 그 움직임이 나타났었지. 그래서 이렇게 삶과 죽음을 개의치 않고 목숨 걸고 뭔가 그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은 모두 사생결단의 각오로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항상 그 고맙게 생각해야 돼. 자, 철두철미가 있는데요. 철두철미는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좀 힘들었어. 이거 이렇게 한 뜻을 보면 내가 이거 좀 쉽게 바꿔놓은 거거든? 쉽게 바꿔놓은 건데, 어쨌든 한번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철두철미, 우리 철두철미라는 말은 사실 많이 쓰는 건데요. 이게 한자어에 나와 있는 요거하고 우리가 쓰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철두철미는 통할철, 머리두, 통할철, 꼬리미 이렇게 해서 한자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통할철자, 머리두자, 꼬리미 이제 세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 통할철이라는 게 뭐냐면 철저하다 할 때 쓰는 말이야. 그리고 철상철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철두철미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통할철을 사용하는 말로는 또 철천지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 철천지한이라고 하는 말은 한 있지, 한. 한이 어디까지? 하늘까지 간다는 말이야. 한이 하늘까지 간다. 그러니까 한이 하늘까지 통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얼마나 그 한이 크면 하늘까지 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고 안 좋게 그런 경우에 철천지한의 원수 이런 말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머리 두자, 꼬리 밑자는 우리 뭐 늘 쓰는 말인데 머리두를 이용한 한자성어 중에는 어두육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입을 자꾸 뻐끔뻐끔뻐끔 거리니까 그 주둥이 주변에 볼때기 살이 맛있다. 그래서 대구 볼살찜 뭐 이런 것도 있지. 대구 볼찜 이렇게 말하나? 그런 게 있고 육미는 뭐냐면 뭐 소 봐봐. 소는 꼬리 계속 흔들면서 파리도 쫓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 동물들은 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이런 의미로 어두육미.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고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이런 옛날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뱃살이 맛있지. 자, 그 다음에 음, 꼬리미. 꼬리미로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작은 용인데 끝이 뭐야? 뱀이야. 그러면은 이 철두철미라고 하는 말하고 나중에 관계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비슷한 말이고 용두삼이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하긴 할 텐데 이제 먼저 얘기해 준 거고 자, 앞으로 가보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통하다라 그랬지, 통하다. 그지? 이게 머리니까 머리에 통하다. 그 다음에 꼬리지. 꼬리에 통하다야. 그래서 머리에 통한 것이 꼬리에 통하다. 이 말이거든. 이게 머리를 처음이라고 해보자. 머리는 처음이야. 처음에 통한 것이 꼬리. 끝에도 통하다. 이렇게 되거든. 이게 무엇이 통하냐? 원칙이. 계획이. 그지? 그래서 처음에 계획이나 원칙을 세운 다음에 이것이 머리에도 통하고 끝에도 통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것을 변경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이게 바로 철두철미의 원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열심히 해야지. 우리 원칙대로 합시다.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자꾸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꾸 뭐가 생겨? 꼼수가 생겨. 그러면 자꾸만 빈틈이 생기겠지. 자꾸 원칙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칙을 세워서 그걸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 원칙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면서 끝까지 유지한다면 그 일은 매우 빈틈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두철미는 빈틈없다, 꼼꼼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보면 우리말에서 철두철미는 꼼꼼하다와 유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코로나를 이겨낸 경험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다시 좀 퍼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제 그 학습을 했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잘 알 겁니다. 그죠?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지. 자, 여기서 철두철미한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었다. 이렇게 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방법은 변형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대로 쭉 밀고 나갔기 때문에, 크게,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문제 안 생기고, 코로나를 일단은 방어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철두철미까지 한자성어를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 또 숙제를 안 내주면 뭔가 찝찝하잖아. 그래서 복습 과제를 내주는데, 우리 국어노트 있지, 국어노트. 요즘에 비문학도 정리하고, 문법도 정리하고, 그 다음 내신도 정리하고, 정리할 게 많습니다. 그 국어노트에다가 뭐 제일 뒤부터 쓰든지 중간에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배운 한자성어를 기록을 하세요. 그때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준 기억 포인트 있지. 기억 포인트. 나만의 기억 포인트. 이거를 반드시 활용해서 한자성어를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 한자성어들을 이용해서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짧은 글짓기라고 하죠. 어휘를 익히는데 짧은 글짓기만큼 또 효율적인 건 없거든. 그래서 아까 여기 예문을 만들자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자성어는 3개밖에 안 배웠지만 여기 그 각각의 한자들로 이루어진 단어 숫자까지 쭉 보면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는 그 한자 어휘로 계산하면 30개 그 정도도 나오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별로 크게 힘 안 드는 거잖아. 비슷비슷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머리를 쥐어내가지고 막 이런 거 없거든?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제 집에서 요 정도의 노력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끝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